자, 수학의 바이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함수의 그래프 파트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수학의 바이블 2개 정도 나갈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챕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2차함수랑 1차함수는 지금까지 그려봤으니까 이제 3차함수, 4차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들을 그리고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을 할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3차함수, 4차함수의 뭔가 기하학적 특징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번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중에 극값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극값.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 이 극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표현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게 이 주변에서 보시면 증가하고 있다가 감소되고 감소하고 있다가 증가되고 약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 극값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살펴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차함수랑 4차함수가 둘 다 극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3차함수와 4차함수의 개형을 다음 시간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가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증가함수의 정의는 x1과 x2가 다음 대소관계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거이면 함수가 fx라고 쳤을 때 얘도 이거를 만족한다 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으로 이걸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증가하고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요 점을 제가 뭐 x1, fx1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가함수니까 x1보다 더 큰 녀석은 여기 있을 거고 x2, fx2겠죠. 맞죠? 그래서 x1보다 x2가 더 크니까 그거에 대한 함수값도 얘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증가함수였고요. 만약에 감소함수의 정의를 물어본다면 감소함수는 어떤 겁니까? 그래프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형태니까 동일하게 요거를 만족하면 이번에는 이제 이게 반대로 가는 그런 걸 우리가 감소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번 파트에 이 증가와 감소를 왜 배우냐라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 단원의 첫 번째 뭘 배웠었죠? 미분계수라는 걸 배웠고, 이 미분계수를 일반화시켜서 도함수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였거든. 접선의 기울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증가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가져와 봤더니 이 증가하는 그래프는 이 증가하는 형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더니 무슨 수더라? 양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잡아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면 그 녀석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도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보면 음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증가랑 감소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판단했었어요? 두 점을 잡았죠.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에서의 뭘 본 거예요? 크기를 본 거죠. 근데 생각해보자. 만약에 내가 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어. 이러면 이 지점보다 이 지점이 더 크니까 증가하고 있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x1을 적당하게 x2에 가깝게 배치를 시켜서 증가하는 포인트에다가 x1을 포인트를 잡아줘야 이게 증가하는 거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점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거지. 증가를 따지기 위해서. 어떤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진짜 대충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증가를 따지려고 1을 한번 대입해 볼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냐면 1 넣어보면 이제 얘가 1 되죠. 그러니까 0보다 1이 더 크고 마이너스 1이 1보다 더 크니까 0과 1 사이는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 거죠. 그러면 0에서 함수값보다 1에서 함수값이 더 크지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럼 이걸 되게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근데 봐봐.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어떻니?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은 뭐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다랑 플러스 모든 점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주변 지점은 무조건 증가하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 감소 판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고요. 자, 말이 너무 길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약에 f'a가 양수라면 이거이면 우리는 x는 a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책의 페이지로 보시면 168페이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변 구간에서 우리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a가 0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x는 a 또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이번에는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명제가 성립된다가 첫 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역도 성립할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P면 Q이다니까 역도 성립할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X는 A 주변에서 증가하면 F'A는 양수인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발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건 일단 거짓입니다. 거짓인 명제예요. 대표적인 발레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3승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X의 3승 그래프예요. 자, 요 친구는 한없이 증가만 하고 있는 그래프죠. 자,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지만 여기를 제가 0이라고 잡으면 0 주변에서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0 주변에서 증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미분 계수가 0입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니까 f'a가 양수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거짓인 명제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참으로 바꾸는 게 포인트예요.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등호만 하나 추가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이 명제의 역은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요렇게 가는데 요건 또 거짓이거든요. 왜 거짓이 될까? f'a가 0 이상이면 f'a가 0일 때도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증가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0보다 크다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증가하면 0 이상이 된다니까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어떤 함수에서 한 점을 잡은 다음 미분 계수를 구해봤을 때 양수면 그 주변에서 일단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판정하는 방법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증가 함수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 증가 함수가 그 주변이 프라임 값이 0 이상이다를 뭔가 약간 미정계수 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무조건 기울기가 0 이상일 거야. 이렇게 잡는데 쓰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러면 끝났어요. 놀랍게도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이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봤어요. fx는 x의 3승,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1.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하래요.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래. 그래서 우리는 증가 감소를 조사하는 표를 그릴 거예요. 처음에만 그리시면 됩니다. 증감표라고 하는데요. 증감표를 한번 작성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미분 도함수부터 먼저 구해놓을게요.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0 되는 값을 미리 일단 배치를 좀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얘는 3으로 나눠지니까 이게 이제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계산의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0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되겠죠. 얘가 현재 f'x입니다. 자, 쓰실 때는 증감표를 쓰실 때는 fx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 f'x를 써주시고요. 이렇게 표를 나눕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주시고요. 미안해요. 프라임을 먼저 쓸게요. 저도 증감표를 잘 작성을 안 해가지고. 미안. 다시. 자,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x부터 먼저 쓰시고 f'x를 쓰시고 fx를 쓰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그 다음에 구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얘가 0이 되는 값이 몇 개 있냐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개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땡땡땡 마3보다 작은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마3과 마이너스 1 사이 영역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영역, 그리고 여기 땡땡땡 마이너스 1보다 큰 영역이죠. 그럼 요 영역에서 우리 f'x는 0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는 이제 부호를 좀 체크를 할 건데요. f'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점의 함수값이 다 양수죠. x축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여기도 플러스겠죠. 여기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열린 구간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프라임이 양수고 음수고 양수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리고 이 fx의 영역에는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증가한다를 표기해 주시고요. 얘는 감소한다를 표기해 주시고 얘도 증가한다를 표기해 주시고 여기는 함수값을 기입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해 보시고 하면 여기가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 얘가 이제 5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6 마3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얘가 증가하고 그 다음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이 가능하게끔만 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여기에 함수값이 지금 뭐 1이라는 거고 여기 함수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나갈 거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감표가 굳이 필요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그거고요. 그 다음 예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2번을 볼 건데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미지수가 잡혀있죠.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1 요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적혀있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감소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즉 이 영역에서 지금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을 합니다. f'x를 구해요. 자, f'x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f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어디서? f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f'이 0이라는 거죠. 그 구간에서는. 근데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자, 여기 있죠. 오늘따라 말을 좀 심하게 못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이해를 바라면 안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f가 어떤 구간에서 감소를 하면 미분을 했을 때 f'이 0 이하면 되겠죠? 감소하니까. 근데 구간을 어떻게 잡았나요? 실수 전체에서 잡았죠. 그러니까 얘는
요 범위에서 감소를 해야 되니까 얘도 요 범위에서 항상 0 이하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문제죠? 아, 이걸로 바뀌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 이하를 만족하는, 그죠?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요거니까 요거는 이제 f'x를 계산해 줬을 때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판별식을 뜯어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 물론 판별식이 아니라 요 함수 f'의 최대값이 0 이하다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다를 쓰셔도 좋고, 혹은 f'의 최대값을 제가 f' 맥시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0 이하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둘 다 똑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활용해 주게 되면 결국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판별식을 전 쓸게요. 판별식 4분의 d라고 하는 것은, 자, 요거 1 마이너스 플러스 3a죠. 그게 이제 0 이하니까 결론적으로 a가 몇 이상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결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절대부등식이 또 튀어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아, 맞죠? 요거 부등호 방대죠? 하여튼 요게 답일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또다시 이 파트에서 절대부등식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항상 이제 감소를 하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표현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가 감소한다는 뜻은 결국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f가, 자, 이 말도 됩니다. 1대1 대응이다. 네, 이거 공통수학2에서 했던 거죠. 공통수학2에서 연속인 함수가 1대1 대응이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쫄지 마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말과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로 또 얘를 문제를 꼬아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필기를 좀 하셔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가 1대1 대응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모두 동일하고, 그게 결국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f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묶일 수 있다는 것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지우고 난 뒤에 제가 극대극소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냥 저는 줄여서 함수의 극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대와 극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극값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죠.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요렇게 좀 표현할게요.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그러니까 말이 되게 좀 딱딱하지, 그지? 그냥 요런 느낌인 것 같아. x는 a를 포함하는, 이거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에서, 이게 포인트죠. 어떤 구간에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구간. 근데 그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린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에서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fx가 fa 이하를 만족할 때 우리는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 또한 결국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함수 값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말이 진짜 겁나 좀 까다로워서 제가 굳이 이렇게 뭐 헷갈리게 뭐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극값이 약간 로컬이에요. 로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과에서도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이웃의 개념, 네이버후드 약간 이런 거에 좀 개념으로서도 이 극값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극값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특이하게 생긴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 혼자 약간 약간 솟아오른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이 그냥 극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잡아요. 그럼 봐봐요. 여기서는 극값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를 A라고 잡아요. 그러면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려있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요. 열려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죠. 한마디로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구간에서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값이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인데 여기가 빵꾸 뚫려 있으니까 최대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극값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여기를 저희가 이제 X는 A라고 잡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잡으면 요 값이 이제 FA니까 요 값보다 나머지 값들이 더 작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극값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분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극값이라는 녀석의 정의에서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졸라 특이한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건 좀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만약에요, 제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A고요. 자, 여기가 B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fx는 당연히 지금 현재 닫힌 구간에서 잡고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과연 극값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극대값일까요? 반대로 요건 이따 설명할게요. 얘가 극대값일까? 요거부터 일단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이거 극대값일까? 라고 하면 우리가 요 주변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얘 오른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 주변은 요렇게로 채정이 돼요. 얘보다 작은 녀석으로. 그래서 요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극대값이 될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거 꼭 필기를 좀 해놓읍시다. 두 번째,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제가 A라고 잡겠습니다. 그럼 A를 포함한 열린 구간을 잡을 테니까 그 주변에서 열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얘가 제일 크니까 이것도 극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개판 5분 전이에요.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상수함수.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가 A니까 여기를 포함하는 이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얘도 극대값이 될 수 있겠죠. 왜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F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극대값.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나요? 이 극값이라는 개념이, 극값의 정의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나중에 나올 건데 미분 가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제가 너무 약간 특이한 케이스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어보라고 이렇게 필기를 좀 해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제 적어도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죠? 이 A라는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요 지점이 극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당연히 지금 현재 우리가 증가 감소 때 뭐 했어요? 함수의 증가 감소 때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먼저 배운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동일한 레파토리로 극값의 정의를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값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고 판정 지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단계거든요. 근데 제가 미리 먼저 못을 박는 거예요. 어떤 거? 이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성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미분이 지금처럼 불가능하더라도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미분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죠.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더라도요. 극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도 할 건데 제가 극대값을 너무 좀 설명 많이 했죠. 극소값은 뭐겠어요? 네, 반대되는 게 극소겠죠. 이게 이제 극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극소값도 뭐 이런 애들이겠죠.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제일 작은 녀석들이 극소값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튼 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판정 짓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극대값이 될 거고 요게 이제 극소값이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극대값, 여기가 이제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판정 지을 수 있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를 x는 a라고 잡을 거예요. 그러면 x는 a 주변에서의 점의 형태를 봤더니 점들이 어떻게 돼 있죠? 자, 미분계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죠? 그쵸? 여기서 미분계수가 딱 0을 찍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미분계수가 점점 음수가 되죠. 양수였다가 양수가 점점 작아졌다 0을 찍고 음수가 점점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 개형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x는 a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요 점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음수인데 점점 완만해지잖아. 그럼 커지고 있죠. 커지다가 0에 딱 먼저 만난 다음에 0부터 다시 양수가 되고 있다가 양수다가 점점 가팔라지니까 양수값도 커지고 있죠. 얘는 계속 증가하는 어떤 그런 그래프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극값을 판정 짓는 방법은 이거다. f'a는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얘만 성립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요 함수예요. 요 함수. 자, 요 함수는 극값이 없죠. 계속 증가만 하니까.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를 보시면 여기서 딱 이 a라고 하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증가하고 증가하잖아요. 아까는 뭐였어?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즉 프라임 값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고 얘는 프라임 값이 양수였다 음수가 되죠. 얘는 프라임 값이 양수였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지점 뭐냐면 x는 a 기준하여 f'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가 되겠죠. 만약에 지금처럼 양에서 음으로 간다면 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양에서 증가하다가 감소를 한다면 음으로 간다면 극대입니다. 그 다음에 음에서 양으로 간다면 뭐가 되죠? 극소가 되겠죠. 그 지점에서 이제 극소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값을 판정 짓는 방법까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이그젬플 문제 중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아까 했던 문제들로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로 볼까요? 아까 했던 걸로 보시죠. 아까 이제 fx가 요거였을 때 기억나시죠?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 이런 거 있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증감표를 작성을 했을 때 어떻게 생겼나요? x 여기가 이제 땡땡땡 여기가 마3 여기가 땡땡땡 여기가 마1 그 다음 여기가 땡땡땡 여기가 f' 여기가 f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0이었고 얘가 0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채워봅시다. 얘가 이제 풀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증가하고 여기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여기 값이 1이었고 여기 값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이너스 3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대입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0에다가 7이니까 마3 맞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f'이 0이 되는 값은 마3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통해서 A의 후보근들이 나온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극값이 아니라 극값의 후보근들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단 후보가 나왔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기준해서 오케이. 여기를 기준해 가지고 좌우의 부호가 지금 바뀌고 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극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극소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하여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지는 179페이지에 있는 개념 체크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제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12x 더하기 1의 극값을 모두 구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fx를 먼저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 되는 값이 극값의 후보라고 했으니까 극값의 후보군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럼 x의 값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증간표를 작성을 하셔서 증간표를 작성하셔서 극값을 판정 지어도 괜찮겠지만, 증간표를 굳이 작성하지 않더라도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도함수가 아까 f'x가 뭐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f'x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3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했을 때 함수 값은 f' 얼마겠죠? 그 값은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함수 값이 양수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상에 있는 점들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들도 함수 값이 다 양수겠죠? 그 다음 마3과 마이너스 1은 함수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마3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가지게 되고,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극점을 갖게 되는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극소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겠죠. 여튼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그젬플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거 대부분 계산하실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막 넘겨가지고 3x제곱은 12 해서 x제곱은 4 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건 되는데 f'x의 그래프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f'x는 얘잖아요. 그죠? f'x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2가 될 거니까 요 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수가 되고요. 요 지점도 음수겠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이제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음에서 양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될 거고, 양수에서 음수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2에서는 극대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극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극값을 구하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얘기하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함수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요 값이 극소값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8 더하기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f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요게 극대가 되고 대입하시면 17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극대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이그젬플은 이따가 있는 문제들이랑 좀 비슷하니까 제가 좀 생략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예제들 문제풀이 위주로 가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173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172페이지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표 예제 1번은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으니까, 자,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증간표 작성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양이면 증가, 음이면 감소, 양이면 증가 이 포인트를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 방법은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할 거냐면 저는 173쪽에 1-3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3번. 113번이 됐어, 갑자기.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구간에서 증가하고, 3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감소할 때 f1을 구하시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가 지금 미정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구간, 그 다음에 3에서 무한대까지 이제 f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f가 증가하면 우리는 f'은 그때 0 이상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f'x가 항상 0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구해주면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얘는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죠. 그러니까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f'x. 근데 이제 지금 문제 또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또 감소한다 했거든요.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감소한다라는 거는 f가 감소한다는 거겠죠.
F' 입장에서는 0 이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3이 결국 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을 거고, 3부터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 된다니까 여기서 최고 차이 계수가 6이니까 마1과 3을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되겠죠. 따라서 6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정리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 값이 마이너스 6이고 b 값이 마이너스 18이라서 두 개를 더하라는 게 아니라 또 f1을 구하라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대표예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1번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이라는 거를 아까 감소하도록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2번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 깨졌으려나? 안 깨졌네요. fx가 x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더하기 3. 요게 닫힌 구간 마3에서 0까지 감소를 해야 된대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때는 f'x가 0 이하를 만족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f'x를 계산합니다. f'x는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6a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그래프 기형이 어느 정도 좀 나오죠. 자, 왜냐하면 요 친구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일단 양수입니다. 양수고 축까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축은 x는 마이너스 2일 것 같은데, 자, 그럼 그래프 기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지점이 어쨌든 지금 최소값인 것 같은데 마3과 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은 얘보다 한 칸 떨어져 있는 여기가 될 거고요. 0은 얘보다 두 칸 떨어져 있는 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구간의 값이 무슨 수가 나와야 되냐면 음수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의 위치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얘보다 위쪽에 이렇게 깔려 있어야 이 x축 아래쪽에 얘가 있으니까 성립이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 것 같냐면 정확하게 얘가 여기에 걸칠 때까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가 내려가는 순간 증가하는 구간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0에서의 함수값을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0에서 함수값은 6a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6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게 지금 함수값인데 0보다 뭐 해야 되냐면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쓰시면 되죠. 왜냐면 얘가 올라가면 6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간을 잡아주시면 a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다라는 것을 손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해설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f'-3과 이런 걸 다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형을 파악하시고 어차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은 걸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당연히 이 f'x가 이 구간에서 0 이하라는 거는 이 구간에서 f'x의 무슨 값을 찾으면 돼요?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이 최대값이 몇 이하다? 0 이하다를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마3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자, 여기까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 제 풀이가 이런 게 좀 외워서 푸는 풀이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낯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이질적이지 않게 잘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180페이지로 갈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표예제 3번이 아까 저희가 그 값을 구했던 문제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서 다른 문제로 좀 대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보실 거냐면 3-3을 볼게요. 3-3에서 몇 참수가 나오죠? 4참수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제가 4참수의 개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 자, 지금 fx가 다음과 같이 x의 4승 플러스 2x의 몇 승이냐면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대충 한번 읽어봤더니 극대극소 극대값을 갖는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f'x를 통해서 그 값의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f'x는 4x의 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값의 후보군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요, 도함수를 우리가 못 구합니다. 맞나요? 도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려요. 왜 그렇죠? 3차 함수 그래프 경우 그려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가 좀 아파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이거의 근이라도 구해보는 거예요. 근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지만 좀 생각해보면 요게 요거랑 같은 거니까 될 것 같죠? 그쵸.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니까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죠. 그러면 요 앞에 이제 2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거고 얘가 또 0 되는 값이 그 값의 후보분들이니까 그 값의 후보분들이 3개가 나와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극대 극소를 어떻게 판정 짓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임 값이 그 주변에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극대와 극소가 바뀌거든요. 하여튼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증감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x의 범위 얘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 1순으로 갔을 때 자 땡땡땡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있고 땡땡땡 마이너스 2분의 1 땡땡땡 1 땡땡땡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f'의 f 프라임은 0, 0, 0이겠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부호를 보셔야 돼요. 부호는 마이보다 작은 마3을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부호만 볼 거예요. 음수가 3개 있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사이에는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양수죠. 양수 여기 사이는 0이 있으니까 0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1, 2니까 이거 음수죠. 그 다음에 1보다 큰 2를 대입해보면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얘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건 뭐예요? 극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여기는 극대가 될 거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여기가 다시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경을 실제로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극소,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라고 했으니까 0은 여기 어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때 두 개의 극대값을 가졌는데 하나의 극소와 하나의 극대를 가지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니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면 한 개의 극소를 갖죠. 당연히 맞습니다. fx는 마이너스 1 극대값을 갖는다니까 유일한 극대인 여기서의 함수값을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시면 16분의 65가 나와서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3-3의 최종적인 정답은 니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의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의제 4번 한번 지우고 갈게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x는 마3에서 극대값 7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때 fx의 극소값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현재 극대값 7을 갖는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극대값은 함수값과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한 함수값은 7이 나온다라는 정보를 첫 번째로 얻을 수가 있고 x는 마3에서 극대를 갖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그 극값은 미분을 해서 마3을 대입하면 반드시 0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거기다 연립시켜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답은 3이다. 요거 연립하면 답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대표의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좀 그린 다음에 다시 제가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열린 구간에서 fx가 극대값을 갖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a, 극소값을 갖는 모든 x의 값의 합을 b라고 할 때 a에서 b를 빼래요. 되게 단순한 문제죠. 자, 극대값을 갖는 것부터 먼저 체크하면 극대값은 요겁니다. 맞죠?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맞죠? 미안. 이래서 문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기가 f'x죠. 그럼 우리가 이제 fx가 극값을 갖는 지점은 이 f'x가 딱 0이 되는 지점부터 먼저 잡으면 되고 0 되는 지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이렇게 총 5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극대가 되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를 생각하면 되고 극소를 갖는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요.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거는 극값이 발생이 안 되겠죠. 여기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는 극대가 되니까 A는 일단 0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극소죠. 그래서 B는 일단 1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지. 밑에다 쓸게. B는 1. 그 다음에 이제 3에서는 플러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극대를 갖겠죠. 더하기 3. 그 다음 여기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4에서는 극소를 갖겠죠. 더하기 4. 이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프 잘 확인하시고 저처럼 f'x인지 fx인지 안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프라임인지 그냥 그대로인지를 보고 가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프라임일 거예요. 하여튼 여기까지 대표예제 5번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무엇을 할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거고 더 나아가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비율관계까지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이 제일 중요한 파트겠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가. 우리가 연습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그래프 파트도 잘 해낼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